아미 씨는 또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 검정고무신이라고. 그 작품을 보셨어요, TV에서? 네, 저한테 약간 친근한 어떤 부분이 친근한지가 궁금해요. 아미 씨는 좀 무녀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소설을 들어봤어요.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로봇이 아닐 텐데. 저희 로봇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저 맞출 거예요. 그 필살기 대사를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운동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담배기가 쌈질을 안다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아미 씨의 나이를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됐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날이야.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고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월간 한중 세 번째 시간 애니월드지. 여러분이 오셨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최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펙스에서 보컬과 리드 댄스를 맡고 있는 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주간지 시네21에서 글 쓰고 말하는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다들 반갑고요. 네. 제가 직업이 성우이다 보니까 오프닝 멘트를 좀 캐릭터를 입혀서 한번 해봤는데 부끄럽네요. 많은 분들한테서 이렇게 하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스크린에서만 듣다가 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네. 성우라서 그런지 네. 되게 이게 톤이 계속 다르게 좀 다양하게 낼 수 있으니까 네. 좀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이곳은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비아프 행사가 열렸던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인데요. 오, 가오 씨,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만화책도 되게 많고 뭔가 약간 옛날처럼 동심으로 또 돌아온 것 같아요. 일단. 만화책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약간 긴장이 좀 되는데 제가 멤버들하고 참여한 게 아니라 저 혼자 팬으로 참여한 게 처음이라서. 오늘 혼자야. 네. 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희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기자님은 이곳 친숙하시죠? 저도 취재차 몇 번 오긴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시관도 많고 상영관도 있고 굉장히 공간이 커요. 그래서 저도 다 보지를 못해서 또 새롭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만화 박물관에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월간 한중 세 번째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미 씨는 평소에 만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활동기 때는 바빠서 잘 못 보는데 쉴 때는 OTT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찾아보는 편입니다. 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비아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부천하면 이 비아프다 할 정도로 이 부천을 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준 게 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각국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애니메이션을 선정해 소개하는 명실상부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바로 비아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24회째를 맞는 비아프, 올해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과 작품과 감독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8월에 프랑스의 국민사파가라고 하는 장자크 상페가 별세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을 텐데 이 장자크 상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꼬마 니콜라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꼬마 니콜라? 저는 책으로도 봤었어요. 맞아요. 네. 꼬마 니콜라 이야기를 담은 꼬마 니콜라가 올해 비아프 개막작이었어요. 개막식부터 그 영화를 보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안도 마사시라는 사슴의 왕이라는 감독이 또 추억의 많이, 너의 이름은 이런 영화들의 작화 감독이었다가 이번에 장편 데뷔를 해서 그 작품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엄청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꼭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간 애니메이션 하면 또 일본이랑 미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은 이 우리나라나 중국 작품들의 약진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아미 씨는 또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 있는데요. 네. 검정고무신. 머리가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 그 작품을 보셨어요? TV에서?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봤고 와. 저한테 약간 친근한 그런 어떤 부분이 친근한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약간 너무 믿을 수 옛날 없다는 시대를 그렇긴 배경으로 한 하지만. 작품이잖아요. 약간
어릴 때 많이 봤었어가지고 약간 어린 시절이 생각 많이 나는. 그럼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머리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네. 두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팬분들이 화내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워낙 비주얼이 좋으시니까 어떤 머리든 다 소화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기회가 네. 되면 네.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진짜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네,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자, 가오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OTT를 통해서 그 나타지마 동강새 오. 아세요? 네. 그거랑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백사 이 두 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또 핫한 네, 맞아요, 작품 맞아요. 중에 두 두 개가 말씀하신 작품이었는데, 자 김소미 기자님, 요즘 한국과 중국 애니메이션의 인기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영화 드라마가 지금 뭐 영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안 콘텐츠 그 중에서 특히 K 콘텐츠가 흥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여서요. 수상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테일이라는 뭐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극장에서 보고 전태일. 울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정말 눈물을 쏙 빼는 작품이기는 사실 해요. 그 네. 이름만 들어도 약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찡하게 네. 만드는 이름이죠. 그래서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콩트르샹 특별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무녀도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녀도 하면 사실 소설 작품이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안재훈 감독이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이 무녀도도 안시에서 콩트르시장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해서 2년 연속 안시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쾌거를 이뤘습니다. 무녀도 같은 경우는 뭔가 한국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서 네. 외국 분들이 보시면 또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국 그 무속 신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미 씨는 좀 무녀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 김동리 작가님의 네. 무녀도. 맞아요. 소설은 보셨나요? 소설은 이제 들어도 봤습니다. 좋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제 각색해서 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하고 꾸준히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를 구축해온 감독님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안재훈 감독님도 이 주인공 이름이 모화라는 여성인데요. 이 인물의 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뮤지컬 어떨까 이렇게 연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소냐 씨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스타들이 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하신다? 이 작품 보셔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근데 진짜 되게 새롭네요. 이게 그쵸.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특히 한국에서는 진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게 뮤지컬. 디즈니 작품에서는 사실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하면 뭐 디즈니 작품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야 한국에서까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건 정말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또 심지어 굉장히 한국적인 작품 안에서 맞아요.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목시키신 거잖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국 못지않게 중국도 또 자신들의 독자적인 또 길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사실 중국은 한국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본인들의 그 신화나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 그게 관객들한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나타지마 동강새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비아프에서도 네. 이 나타지마 동강새 그리고 백사 시리즈가 또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더 차이니즈 이어라고 해서 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해서 또 거기에 관객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약간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접할 기회도 네. 사실은 많이 약간 없었고요. 낯설다는 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3D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중국 애니 매니아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 자, 아민 씨는 또 중국판 엘사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판 엘사 도대체 뭐죠? 네, 엘사와 견주어도 이제 손색이 없는 작품이 바로 백사인데요. 오, 백사 엘사 비슷하네요. 네. 네. 이 백사는 이제 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주더라고요. 요 백사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적절한 판타지와 음. 그런 로맨스가 딱 잘 어우러진 오. 수작인 것 같고 뱀욕의 네. 소백과 이제 3, 2, 1. 뒷진남 네. 아선의 이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백사 2 같은 경우는 지금
땡땡땡에서 절찬리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한국, 중국 애니메이션을 놓고 보면 저는 두 개의 단어로 좀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퓨전입니다. 일단 전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신화나 설화를 굉장히 잘 각색해서 스케일이 큰 애니메이션으로 탈바꾸는 시도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 같은 작품을 보면 우리 근현대 소설이나 무속 신화, 전통 문화를 어떻게 지금 애니메이션의 최전선에서 탈바꿈시키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IP 면에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소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양국 애니메이션 중 재밌고 유명한 작품들도 참 많은데요. 70년대부터 요즘까지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좀 재밌는 퀴즈를 퀴즈요? 네, 깜짝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못하는데. 자, 어떤 퀴즈가 나올지 여러분 긴장해 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전이고요. 근데 이거 벌칙 있어요? 벌칙 있습니다. 있어요. 즉흥해서 생각하신 거. 네, 맞아요. 벌칙 괜히- 제가 만들어 드릴 괜히 테니까 얘기했다. 긴장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왜 얘기하셨어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각자 이름을 좀 크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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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아민 아민. 태권브이 아닌가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풀네임으로. 플레이. 네. 그거 맞는데 좀 더 길게. 저는 이분들 옆에서 네. 저걸 맞추기가 참 쉽네요. 이게 사람의 양심이란 게. 그리고 네. 너무 세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가호 씨께 한번 좀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태권브이까지는 맞는데. 그 5글자 맞죠? 오.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태권브이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자, 그러니까요. 저게 뭐예요? 정체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로봇이요? 자, 맞춰주세요. 나왔어. 자, 가호 씨 먼저. 로봇이 아닐 텐데. 저희 로봇이 아닌 걸로 보이나요? 그냥 네. 가면일 수도 있고. 요게? 가면일 수도 있잖아요. 가면. 가면 태권브이. 태권브이. 오. 땡!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아민. 로봇 태권브이. 땡! 거의 다 왔어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러시면 지금 저 맞출 거예요. 로봇은 로봇인데요. 로봇인데? 네, 그걸 조금 약간만 풀어보세요. 발음을. 알았습니다. 네, 아민. 로봇 태권브이. 정답! 자, 로봇 태권브이가 로봇. 정답이었어요. 아니, 네. 가오 씨는 저게 로봇으로 보이지 근데 않고 안에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안에 아닌가? 사람이 있어도. 자, 지금까지 아민님 1점 획득하셨어요. 아. 자, 문제 2번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인기 TV 애니메이션 영심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인공 영심이는 당시 최고 인기였던 글로벌 가수의 춤을 추고 있는데요. 어떤 가수일까요? 90년대면 서태지? 오! 그럴싸한데요? 근데 되게 그럴싸한데요? 자, 서태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아니야. 이름을 힘차게 외쳐주신 다음에 맞춰주시면 아니요, 되겠습니다. 서태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오 씨가 우리 서태지님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러게요. 저 신기하네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약간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영심이가 자 90년대 방영이 됐단 말이죠. 그럼 90년대에 뭔가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겠죠. 혹시 소양 맞죠? 아, 맞습니다. 서양 가수입니다. 제가오. 가오. 마이클 잭슨. 정답! 오! 발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못 알아들을 뻔했어요. 발음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야. 자, 이렇게 해서 아민님 1점, 가오님 1점. 네, 우리 기자님이 분발을 하셔야겠어요. 네, 벌칙이 있대요. 센 걸로 드릴 거니까 네네. 긴장하고 맞춰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3번. 이 애니메이션은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변신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어떤 애니메이션일까요? 풀네임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소미, 폴님이요? 소미 달의 요정 세일러문. 정답! 너무 쉽게 정답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진짜? 사실 다들 아시죠? 네. 세일러문 아는데 세일러문까지는 알아요. 달이 요정인지 몰랐어요.
달의 요정입니다. 저희 해의 요정이겠어요? 아, 저희 몰랐어요. 달이 보이잖아요. 네, 초승달. 몰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소민 기자님까지 각각 1점을 획득했거든요. 어떡하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승자가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청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국 애니메이션 립체인저 중에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변신 주문을 외치는데 아유, 난 귀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 걸까요? 자,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전 지금 한 글자도 못 알아들어요. 자, 한 번 더. 네, 한 번 주세요. 더 틀어주시죠. 네, 귀가 밝아야 되겠네요. 사실 이거 제가 예전에 번역도 하고 또 이제 진짜요? 참여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난이도가?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들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는 거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첫 글자라도 알아들으셨어요? 레이저, 라이터, 오, 비슷한데? 라이터요? 레이저, 라이터, PD, 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 맞아. 제가 앞 글자는 드리겠습니다. 뒤에를 맞춰주세요. 자, 블레이즈 라이더 와. 블레이즈 라이더. 하고 PD? 5글자. 블레이즈 라이더 따라 땅땅땅땅땅땅 5글자. 땅땅땅땅땅. 무슨 레이스? T를 몰라요.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점프를 하고 있죠. 퀵. 패스트. 3글자. 퀴클리. 피드 점프? 아닌가? 우와, 스피드 점프. 지금 거의 맞췄어요. 소미. 안 돼! 블레이즈 라이더 스피디 점프. 정답입니다. 네, 이거 할라 했는데. 아. PD. 네, 스피디. 블레이즈 라이더 스피디 점프가 스피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는 벌칙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벌떼상교라는 무협 만화책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필살기 대사를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가오 씨는 중국어로 한번 외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한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있어요? 필살기를 무협 캐릭터가 된 것처럼 빙의해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먼저요? 네. 잠시만, 이거 한번. 아, 내용을 또 파악하셔야 되나요? 네. 또 이렇게 오. 열심히 해야 되니까. 흐름을 앞뒤 흐름을 오, 알아야지. 좋아요, 좋아요. 캐릭터 분석까지. 근데 여기 순위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이렇게. 행동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아, 뭔가 부끄럽잖아 이런 거. One. 하나, 통풍주생. 오, 잘한다. 와, 뭐 잘해요? 갑자기 부담이 되네. 부담되실 거예요. 우리 아미 씨는 뭘 드릴까? 요거 드릴게요. 뭐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앞에 대사가 또 있습니다. 장청,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가 삼형제는 네가 두렵지 않다라는 대사까지 함께 많다. 해주시죠. 장청.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뭐가 삼형제는 네가 두렵지 않다. 작심 주패죠.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우시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갑자기 존경하게 되는. 아, 근데 두 분 다 네. 즉석에서 하셨는데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깜짝 진짜요?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 씨는 그 파워가 느껴졌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미 씨는 뭔가 그 안에서 또 아미 씨만의 그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요. 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의 애니메이션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한국과 중국의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이 아마도 한국에서는 연상호 감독님의 돼지의 왕, 중국에서는 유양 감독의 나타지마 동강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작품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까지 화제를 낳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종서가 오랜만이다.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냐? 철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부터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연상호 감독님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 돼지의 왕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똥파리로 유명한 양익준 배우. 이 작품이 나타지마 동강새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다니까. 약간 좀 복스키긴 했는데 귀여워. 약간 그 옛날 척키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저는 뿌까 생각도 좀 나고요. 그치는 한번 봐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생각보다 상반된 작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돼지의 왕과 나타지마 동강새.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고편 장면만 보셔도 이 두 작품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자, 돼지의 왕,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들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많이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그 뭔가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이 돼지의 왕 어떤 작품인지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맞아요. 어떨까요?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상호 감독이 돼지의 왕을 시작으로 지금 최근 OTT에서 인기가 많았던 지옥에 이르기까지 네. 사실은 이 감독님의 관점이 늘 명확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다 놓고 인간 군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인간들이 이렇게 비정한지 네. 또 인간 세계에 어떤 폭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추는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돼지의 왕이 그 시작점이고 학교 폭력에 얽힌 굉장히 아픈 기억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보실지 저는 좀 우리 두 걱정스럽네요. 분 진짜 지켜주고 싶어요. 이 작품을 너무 좋은 작품이긴 한데 혹여나 나중에라도 보시고 충격 받으실까봐. 괜찮. 근데 저는 네. 생각보다 진짜 좀 이런 거 잘 봐가지고 네. 나중에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오. 궁금한데 진짜 보는 거 보고. 그쵸, 재밌을 네. 것 그렇죠. 같죠. 네. 아민 씨도 내년에 아민 씨는 안 되지 않아요 아직은? 저는 아직은 안 되지만 저도 이제 네. 이런 거 되게 강심장이거든요. 몇 달 안 남으셨으니까. 네, 참다가 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지마 동강새 같은 경우는 중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갈아치울 정도로 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인데 가오 씨가 이 작품에 또 열혈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일단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네. 이 나타지마는 일단 중국 신화를 모티브로 이게 다시 만든 제품이고, 그래서 나타가 나중에도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또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다시 맞아요.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CG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나타가 이렇게 예상보다 그렇게 막 예쁘게 생긴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아니, 저렇게 못생긴 캐릭터가 주인공이야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뭔가 약간 네, 네. 익살스러운 그 매력이 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귀엽던데 그냥. 오히려 되게 너무 매력 잘생기고 포인트거든요. 예쁜 것보다는 약간 귀엽고 개구진 어떤 느낌이 사람들의 또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유양 감독은 신화나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재능이 일단 뛰어난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글로벌한 유머 코드를 잘 활용을 하거든요. 중국적인 것을 갖고 와서 유머 코드는 약간 디즈니 픽사적. 그러다 보니까 관객층이 넓어지는 효과도 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또 세계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의 왕과 또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나타지마 동강새 이 두 작품에 대해서 퀴즈가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퀴즈에서는 또 어떤 분이 승자가 되실지. 네. 벌칙 대신에 이기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영화 관련된 문제를 들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네, 아까처럼 힘차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왕에선 약한 인간들을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타지마 동강새의 요괴 신선 신공표는 무슨 동물일까요? 보기를 잘 들어주세요. 네. 1번 장산범, 2번 신효범, 3번 표범, 4번 호라범. 호라범? 번호와 함께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공표는 무슨 동물일까요? 번호와 함께 네. 앞에서 막 찍어주시면 저는 묻어가야지. 기억나는 게 그건데 가오. 4번 뭐 호라범인가? 4번 호라범. 호라범. 정확하게 번호와 보기가 맞았지만 오.
틀렸습니다. 그래요? 호라범. 호라범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저 몰라요. 모르는 그냥 막 찍는 이제 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간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귀에 꽂혀가지고 호라범. 귀에 꽂힐만 하죠. 호라범. 네. 호라범. 뭐지? 자, 정답은 아니고요. 자, 나머지 두 분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4번 호라범 하신 거죠? 네. 저는- 아니에요. 3번이었어요. 아민. 그래도 이제 질문에서 네.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네. 2번 표범. 2번 표범. 번호가 틀렸네요. 소미. 3번 표범. 3번 표범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미님이 1점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돼지의 왕 더빙엔 유명 스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른 정종석은 양익준 감독 겸 배우, 어른 황경민은 오정세 씨가 더빙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연상호 감독이 직접 더빙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4885, 4885. 노버씨요? 2번 이정민, 이정민. 3번 로미, 4번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일남, 5번 조민우. 조민우. 익숙하죠 이름이. 바로 해도 되나요? 886인가? 5인가? 가오 씨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일단 2번만 기억 남아가지고 네. 그거 말고는 기억난 거 없어요. 저는 5번 조민우가 좀 기억이 나요. 정답 맞춰보시겠어요? 최가오. 최가오. 네, 2번 이정민. 2번 이정민. 정답! 와. 그냥 막 찍는데. 조민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왜 이정민 제 친구 이름이거든요. 조민우는 옆에 있어요. 제 본명. 네. 진짜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1점씩 획득하셨고, 네, 아민 씨 분발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돼지의 왕에서 종석은 누나 청바지를 훔쳐 입고 학교에 옵니다. 그때 입고 온 청바지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1번 잠뱅이, 잠뱅이? 2번 전뱅이. 쌈지, 쌈지? 3번 리바이수, 4번 리바이스. 게스. 네 개가 단가요? 네, 아민. 아민. 4번 게스. 4번 캐스. 정답입니다. 어떻게 와. 바로 맞추셨어요? 제가 돼지왕 보셨어요?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럴만하죠. 잠뱅이와 쌈지를 안다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아민 씨의 나이를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게스 제가 들어본 브랜드로 해봤어요.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동점이네요. 똑같이. 네. 야,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문제로 승자가 아.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나타지마 동강세 영화 초반 악인이 태을 진인을 때리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거울 보기, 2번 갸루피스, 갸루피스? 3번 이펙스 안무, 4번 제2위번 노래 흥얼거리기. 네.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최가오. 최가오. 1번 1번. 거울 보기. 1번 거울 보기. 정답입니다. 거울 보기 해가지고 약간 이것도 함정인 줄 알았네. 농담식이구나. 이펙트 춤추기? 이펙트 춤추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이펙스 춤추기가 정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타지마 동강세 후속작에서는 이펙스의 안무가 좀 나왔으면 오.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승자는 우리 가오 씨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상품으로는 저희가 오늘 또 애니메이션 특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는 만화책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진짜요? 진짜요? 와. 제작자분께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부럽다. 네. 자, 요즘 또 MZ 세대 하면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이제 웹툰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웹툰도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보셨을 법도 한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추천 받았어요. 뽀로로 안에 루피! 네, 루피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강아지 아닌가요?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이 월간 한중에도요. 이 월간 한중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진도와 차우. 이 많은 이 밈들의 원조가
짤로 정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